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 2월 12일은 사실은 링컨의 생일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날 출생을 했죠. 그리고 1865년 4월 15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2월 22일 날 출생입니다. 1732년생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의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두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서 그 생일의 중간, 그러니까 2월 셋째 주일이 월요일이 바로 프레지던셜 할리데이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2월 12일 날 출생했을 때는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 사람이 장차 16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무도 몰랐죠.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추앙받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태어날 때 본인은 막 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족은 웃습니다. 가족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웃고, 태어날 때는 본인이 웁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가족이 울고 본인이 침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모두 다 공통된 그런 출생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첫 울음이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크게 울지 못하는 그런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울지 못하면 대개 의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막 엉덩이를 치면서 울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울지 못하는 병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보통 그 아기 태분, 그 새카만 그 태분을 아이가 들이마셔서 그것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 되어서 아이가 울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것을 이제 그 막힌 부분을 석션을 해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실제 그것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뇌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 중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근무력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울음소리가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이 호흡도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출생 직전에 무슨 세균 감염이 되어가지고 폐혈증이 되었거나, 아기도 태어날 때 폐렴이 걸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뇌막염이 걸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울음이 신통치가 못해요. 그리고 너무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들은 울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 이 울음이 우렁차야지 아이들 호흡이 건강한데, 처음 태어났을 때 보통 호흡은 대개 평균적으로 1분 동안에 한 40회를 쉽니다. 어른들이 1분 동안에 보통 16번을 쉬는데 아기는 보통 한 40번 쉬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이 코로나 의심 환자들은 보통 1분 동안에 호흡수가 정상이 16번인데 그걸 2배 이상으로 쉬게 되면 코로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숨을 멈추고 10초 이상을 견딜 수 있으면 우리가 코로나일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10초를 멈출 수가 없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링컨도 태어날 때 아마 온 가족이 출생을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도 아기가 태어날 때 출생을 준비하죠. 요즘은 매달마다 산부인과에 가서 체크업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없던 그런 예방접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산모들이 맞아야 될 접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독감 예방접종인데, 이것은 임신이 되었으면, 물론 임신이 안 되어도 맞아야 되겠지만 임신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감으로 인해서 임신에 여러 가지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도 또 산모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임신이 되면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첫날 맞아도 되고 임신이 되기 완전히 딜리버리 이틀 전에 맞아도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TDAP라는 주사입니다. 이것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그 세 가지를 합친 것인데 이것은 임신 중에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파상풍이 걸려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디프테리아 또는 백일해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 엄마가 보통 임신 중에 반드시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맞아야 돼요. 아빠도 맞아야 되고 이 T대을 방문객도 맞아야 되고 베이비시터도 맞아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온 가족들이 이 TDAP를 10년 내에 맞은 적이 없으면 다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은 다 이미 아마 맞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예방접종이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이런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임신 중에는 맞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전에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산모가 홍역, 볼거리, 풍진을 맞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풍진인데 이 풍진은 임신 중에 만약에 산모가 걸리면 임신 초기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기형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반드시 이런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또 피검사를 해서 면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신 전에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즘 새로 나온 코로나 백신이 문제가 되는데 임신 중에 맞아야 되는가 맞지 않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아주 컨트로버셜한 그런 문제인데요. 임신 중에 맞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에 왜냐하면 임신 중에는 이 SARS-2가 위험이 아주 증가합니다. 이 코로나가 임산부 때문에 임신 때 걸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유산이 올 수도 있고 또 아기가 덜 자랄 수도 있고 또 산모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만약에 그 산모가 만약에 이런 간호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의료 부분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 사람 같으면 반드시 맞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맞는 것이 더 유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유를 주는 엄마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나 임신 중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을 더 쌓아봐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데이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 이거 행정당국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는 맞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만 병원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되죠. 집에서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또 혹시 직장이 먼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갑자기 산통이 와서 이렇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그런 병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고 옛날에는 다 집에서 출생했죠. 저도 집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링컨도 아마 집에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보통 출생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산통이 온다 그러면 방에 불을 뗍니다. 따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생아가 처음에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생명의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모도 따뜻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또 물을 데핍니다. 왜냐하면 물을 따뜻하게 해서 아기나 산모가 청결을 하게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데피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청결하게 씻어내야지 세균이나 이런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균 감염 때문에 옛날에는 산모나 아기가 많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이런 따뜻한 물로 이렇게 잘 씻어서 이제는 다 많은 이 사망 위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탯줄을 자르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농사 짓던 그 낫을 가지고 탯줄을 잘랐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낫에 있던 균이 들어가서 이 폐혈증이 되는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만약에 이 파상풍 균이 들어있으면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만 파상풍에 걸려서 제가 옛날에 이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때만 해도 이런 문제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이런 파상풍에 걸려서 아주 생사가 위험한 그런 병에 걸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파상풍은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파상풍에 대한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쓰고 해도, 호흡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풍습에 금줄을 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에다가 이렇게 새끼로 줄을 감아 가지고 거기서 이 청솔 이런 소나무 이파리를 달고 거기다가 숯을 달고 그다음에 고추를 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추를 달면 그것은 아들이 낳았다는 거죠. 고추가 없으면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금줄의 효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기가 이 집에 났으니까 함부로 출입을 하지 마시오, 이런 뜻입니다.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것을 부정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생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태어난 것을 출산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주장하기를 잘 죽으려면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링컨은 극장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아무도 극장에서 죽을 줄은 몰랐죠. 근데 그 죽음은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다. 근데 평소에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평소에 잘 사는 것입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유품으로 받은 것이 성경이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서 이 링컨이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런 위인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장차 천국 가는 준비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 갖추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